우리가 알았던, 바라던, 바라는 공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공감에서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으신 우리 구성원분들을 인터뷰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공감에서 중간 코어를 맡고 있는 김지림입니다. 공감에서 한번 구성원들 서로 이제 그 별명을 해서 연간 보고서에 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별명은 마당쇠였습니다. 왜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코어를 모시고 있는 가정. 네, 모심을 당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황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별명 지어서 서로를 불러주자라고 했을 때 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 밖에서 뭐 경찰이나 싸움을 한다 이거죠?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하고 이제 싸울 때 좀 잘 싸운다. 그래서 쌈장을 맡았는데 네 지금은 그때처럼 잘 싸우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공검파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감에서 몽글몽글 말랑말랑을 맡고 있는 안주영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사람들 속에서 가장 소프트한 글을 쓰고 있지요.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키워드별로 좀 묶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인연입니다. 이제 연수원 수료하고 검사로 이제 1년 일하다가 공감에 와서 왜 검사를 그만두고 공감에 왔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좀 답변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즉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뭔가 마음이 떴는지 공채 공고를 보고 네,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면접을 3번 봤어요. 네, 구성원 전체 면접을 1번. 근데 당연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면접 자리가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뭔가 저기 국밥집에서 전체 구성원들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편안했는데 굉장히 산만하고 저한테 질문해놓고는 제 답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때는 만장일치로 아마 합격을 결정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이 안 나서 그때 한 번 더 면접을 봤던 게 그때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하고 1대1로 면접을 봤었고 당시 이제 박원순 전 이제 시장님도 아마 의아했던 거죠. 그냥 검사 1년 하고 바로 나오지 말고 조금 더 하다 나오라 왜 이걸 하느냐라고 약간 했을 때 뭔가 강력한 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커밍아웃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소수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뭔가 거기서 뭔가 당황하거나 뭐 그런 기색은 없었고 더 묻지 않고 한 10분 만에 면접이 끝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윤정숙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님이었는데 박 변호사님이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라고 해서 윤정숙 이사님이 그럼 더 잘 됐죠.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셨고 네, 합격을 했죠. 근데 비하인드로는 당시에 지원자가 저 혼자였던 걸 알고 있었나요? 나중에 한참 후에 알게 됐죠. 연수원 1년 지날 때 공감이 생겼고 자주 들락거렸던 것 같아요. 거의 출범식 비슷하게 하면서 선배들과의 대화할 때도 전화해서 후배가 가도 괜찮냐라고 해서 쫓아갔던 기억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선배들보다도 더 말을 많이 해서 찍혔던 기억도 있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왔을 때마다 한 분씩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 면접 봐야 한다고 그래서 모든 구성원과 면접을 보고 나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었지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익변호사 단체고 하니까 내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럼 다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3개월 후에 이 사람이 우리가 안 받아주면 어딜 가겠냐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다 인연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공익인권법제나 공감에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일하고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고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면접을 보러 왔었어요. 그때가 6월이었는데 철쭉이 펴있고 담장 그 창덕궁 담장이 보이고 하늘은 맑고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게 왔는데 정말 너무 놀랐던 게 근무하시던 분 중에서 한 분 빼고 다 앉아 계셨어요. 부담스러워. 네, 한 7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를 면접을 보는데 정말 심장이 목에서 뛰는 것 같았고 그때 장 변호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좀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셨는지 좀
쓸데없는 질문 쓸데없는 질문 나왔어요. 한 번씩 던져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공감에 혹시라도 공감에 지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1대 다수 면접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울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건의 당사자들이 저희 사회에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에 와서 어떻게 보면 처음 커밍아웃한 당사자들을 만났고 또 뭐 HIV/AIDS 감염인이나 뭐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이나 그 분들을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약간 제도적인 문제점들, 뭐 인권 침해나 차별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소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이 사회에 울림이지 않을까. 2014년에 이제 서울시민인권 헌장 때 성소수자 단체들이 서울시청을 점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덧 10년이 됐는데 그 단체들 또 성소수자 당사자들 커뮤니티가 한국 사회에서 그 얼굴을 다 드러내고 어떤 공공기관을 점거한 거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시민사회단체들이 굉장히 연대를 강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권을 얘기하는데 뭔가 성소수자 인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좀 공감대가 적어도 시민사회에서는 네, 좀 단단해지지 않았나 싶고 그 싸움이 뭐 지금까지도 네,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건이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공감 활동 20년 동안 어떤 큰 전환점, 계기가 있었다라면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정신없이 현장에서 일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꼭 뭐 법률적인 딱 조언을 하고 뭐 소송을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피해자들과 그냥 함께 한다라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고 한 몇 달 후인가 우연히 이제 그 김혜란 작가의 글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에 대한 저는 정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오히려 공감이라는 것은 밖에서 옆에서 곁으로 다가가는 과정이다. 라는 취지의 어떤 글이었고, 뭐 특히 처음 봤을 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건데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도 몇 번에 걸쳐서 볼 때마다 울었던 기억이 나고요. 어떤 이제 유가족분이 뭐 이제 SNS에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딱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어떨 때는 가족들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떨 때는 보면 어떻게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지 하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군다. 근데 어떻게 보면 딱 그게 제가 표현한 공감의 방식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말 한마디가 왠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다 그냥 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서 결국 뭐 울림, 진동 이게 결국은 교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한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깨닫고 그걸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공감의 과정은 끝이 없고 계속 뭐 과정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느낌을 계속 가졌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변화입니다. 박영아라는 사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그거 좀 공유해 주세요. 사람의 소중함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공감 구성원들도 이제 포함이고요. 뭐 공감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활동 같이 이제 뭐 뜻을 같이 하는 자원활동가 분들, 그리고 뭐 같이 일하는 이제 단체 활동가 분들, 그리고 이제 공감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사실은 같이 가는 이제 동료로서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나 필요하고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을 하루하루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잘 안 믿는 성격인데요. 안 믿는 성격이고 고백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다 공감에 와서 만났습니다. 우리 공감의 등장이 법조계에
일으킨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감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공익 변호사의 생태계가 가져온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변호사는 뭐 인권과 정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집단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지는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기와는 다르게 계속 20년을 해왔다라는 것이 또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일에 관심이 있고 이 일을 하고자 하고 같이 하고자 한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쌓고 뭐 이렇게 좀 확산 효과를 가져오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뭐 그런 역할은 공감뿐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긴 공익 변호사 단체들도 똑같은 역할을 다양한 공간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라는 키워드입니다. 감히 캐릭터의 탄생 비화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의 뉴스레터가 너무 공감의 활동에만 치중이 되어서 다른 공감의 이야기들을 전하지 못하는데 다른 형식으로 공감의 소식을 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되게 만화를 좋아해서 그러면은 제가 웹툰 후기처럼 간단히 그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했더니 우리 옆에 계신 장교는 어디 한번 해봐요 라고 어디 한번 해봐요 안 해보세요 그랬겠죠. 얘기하다가 그러면 감이는 어때요? 라고 그때 강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는 감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공감의 소식들 중에서 잘 안 보이는 소식들을 전하는 게 목표이지요. 기부연님과 만났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매년 공감 나눔 밥상 할 때마다 와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또 같이 챙겨서 와주시는 기부연님도 계시고, 또 매번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간식을 채워주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이 기부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지금은 좀 더 많아졌어요. 저희는 이름이랑 숫자로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이제 나눔밥상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고, 그때마다 이제 우리 구성원들도 참석 많이 하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보약 먹는 기분이잖아요. 좋은 얘기만 더 많이 해주시고 어떤 감동의 그런 포인트들, 우리가 잡지 못하는 감동의 포인트들을 더 많이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한 분만 찾기는 너무 어려웠고,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되게 다르게 감동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로 풀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기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장 변호사님이 이제 공익 변호사계가 좀 좁지만 여튼 이 사이에서 공익 변호사계의 아이돌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저도요. 네, 하지만 좀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각종 기자회견들을 하면 항상 센터에 있어요. 하지만 가에 있는 경우도 많고. 본 적 없어요. 기자회견에서 사진 잘 나오는 네. 방법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먼 허공을 심각한 척. 허공을 응시하면서 피켓을 들 때 이 기자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 피켓과 같이 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꼿꼿이 쓰고 먼 허공을 응시하고. 이번 질문 이제 키워드 미래라는 키워드로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는지. 네, 제가 공감에 처음 들어왔을 때 포부가 이제 쫓겨날 때까지 공감이 있겠다라는 거였는데 10년 후에도 공감에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쫓아. 네, 포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감이 뭔가 이렇게 주도하거나 선도하는 역할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뒤쳐져서 쫓아가는 역할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항상 그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건 어떤 사회 변화적인 측면이건 좀 예의주시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는 좀 더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20년 차, 15년 차, 17년 차, 18년 차? 18년 차. 막내예요. 저보다 16년 차네요. 마지막으로 각자 공감의 미래에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시다
있다면 느리지만 느리지 않게 부지런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저도 지금처럼 10년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이 추구하는 가치에 많이 이제 동의를 해주신 분들이 더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따뜻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다들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저에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저도 30주년에는 이제 고연차로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감에 후원한다, 그러니까 공감과 함께 한다라는 게 엄청 뿌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사회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발칙한 기대도 해봅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